하루 15분 7주 동안 이 노트를 작성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바꾸는 잠들기 전 15분 노트. 지은이는 요코카와 히로유키, 옮긴이는 신찬, 발행은 프롬북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을 하든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쓰는 것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이 책은 제공합니다. 잠들기 전 15분 노트는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49일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쓰고 실천함으로써 생각을 현실화하여 결국 인생이 바뀌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을 활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책에 직접 작성한다. 이 책은 미완성입니다. 완성하려면 매일 제시하는 과제에 답변을 적으면 됩니다. 과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당신의 경험은 유일무이합니다. 49일 후 이 책은 세상에서 당신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책이 됩니다. 둘째, 하나에 하나씩 작성한다. 매일 착실히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며 15분 내외로 생각하면 됩니다. 15분은 하루 144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1%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매일 반복하면 멘탈도 강해집니다. 셋째, 단정조로 작성한다. 뭐뭐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과제를 통해 단정조로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고 자신 있게 딱 잘라 말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이 책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작은 계획을 세워보고 실패담도 써보면서 주제에 따라 매일 써내려가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신과 약속하기. 드디어 첫 번째 날이 밝았군요. 49일 동안 펼쳐질 당신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무리 큰 일도 첫발을 떼지 않으면 현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 시내에 살고 있는데 도쿄의 국립경기장을 가야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속철도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계획만 세우고 집을 나서지 않으면 국립경기장까지 갈 수 없습니다.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렵게 첫걸음을 뗐지만 2번째, 3번째 걸음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걸음에 집중하기로 해요. 오늘의 테마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거창하게 어려운 약속을 몇 개씩 생각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약속은 이 노트를 쓰는 타이밍을 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밤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아침이든 낮이든 언제 쓰더라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녁 8시에는 반드시 이 노트를 쓰겠어처럼 시각을 정하기보다는 샤워 후 양치질을 등과 같이 자신의 습관과 결부시켜 계획을 짜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 확실히 노트를 펼칠 수 있는 타이밍을 정했다면 그것을 노트에 적어둡니다. 노트에 기록했다면 스마트폰의 달력에도 노트 쓸 시간을 적당히 산정해서 매일 반복되도록 설정합시다. 행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망각 때문입니다. 양치질이나 샤워 등과 같이 습관화되면 잊지 않고 계속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일은 금세 까먹기 마련이죠. 습관처럼 몸에 배지 않아요 하고 고민을 토로하는 분이 많은데 보통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노트 쓰는 시간을 양치질 후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양치질 시간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는데 특정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면 노트를 쓴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이 약속은 저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강연 중에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5명 써보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쓰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하지만 이번 49일 동안만큼은 자신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49일 후 당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실현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트를 펼쳐서 매일 제시하는 과제에 답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인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글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실현되면 지금이 됩니다.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사람이 되어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는 당신이 그리는 이상향과 그게 동떨어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실하게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간다면 49일 후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루고 싶은 성과 정하기. 어제 첫째 날 노트를 작성해 보니까 어땠나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조금밖에 쓰지 못했어요. 정말 이것만 적어도 되나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행동에는 반드시 실패라는 위험 요소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횟수가 더 많고요.
에디슨의 일화를 예로 들지 않아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실패를 이겨내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미리 준비해서 그대로 따르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정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머리로는 정답 따위는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는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정답이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에는 실패가 따르지만 실패는 성장을 보답합니다. 반면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지만 지금의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도전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을 겁니다. 물론 실패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죽기 전에 좀 더 도전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과제는 이루고 싶은 성과 정하기입니다. 이 책을 끝냈을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요? 현 시점에서 솔직한 생각을 글러 써주세요. 49일 동안만이라도 딱 잘라 말하는 사람 되기. 실패를 견디는 힘을 길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 되기.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 되기.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이루고 싶은 성과를 적어보는 겁니다. 솔직하게 문자로 표현하기 어색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자신만 볼 수 있는 노트임에도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고 싶다면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남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아니란 생각입니다. 만약 당신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한 자신을 종이 위에 적어봅시다. 일주일 동안의 목표 정하기. 이번 주 테마는 문제점 명확히 하기입니다. 문제인식이 없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문제란 이상과 현실의 차이. 이상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현실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를 행동으로 하나씩 메워가면 이상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상이 실현된 것이거나 이상이 없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이 이상적인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의 삶에서 이상적인 인생을 져야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 점을 명확히 밝혀서 해결해 나가면 이상적인 인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문제점은 내일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 세울 목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일주일 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일주일 후에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의 행동으로 목표를 이뤄 미래를 현실화하는 데 성공하는 셈입니다. 다만 매일 양치질하기 등과 같이 이미 달성한 목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룬 목표는 설정해봐야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못 보고 미루고 있던 영화 3편 보기, 10km 달리기,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 3번 만들기.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 중에서 일주일 동안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달성해 봅시다. 몇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어주세요. 오늘을 뒤돌아보고 좋았던 일을 3가지 적어주세요. 오늘을 뒤돌아보고 느낀 점이나 감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현상유지 메커니즘. 오늘 과제의 테마는 현상유지 메커니즘입니다. 행동이 멈추는 문제의 정체는 현상유지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어, 목표를 이루고 싶어, 자신을 바꾸고 싶어라고 생각해도 또 다른 자신이 당신을 변화해서 지키기 위해, 즉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등장시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강좌, 수강자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강좌 기간 중에 금연에 도전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20개비 이상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끊으려고 늘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연을 시작하자 직장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동료들이 금연은 내일부터 하는 건 어때요? 라든지 어차피 다시 피울 거잖아요 라며 온갖 유혹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거절했는데 2주가 지난 후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막혀 회의실에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 담배나 피면서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안이 나왔고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정신이 팔려 금연 중이라는 사실을 잊은 거죠. 그러다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깨달았지만 여태 잘 참았는데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그날 몇 개피 더 피웠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을 모르지만 역시 이 맛이야. 왜 금연한다고 했을까 하고 새삼 감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고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낙담한 나머지 그날 밤 제게 담배를 피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현상유지 메커니즘이에요. 그동안 하루에 20개피 이상 피웠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금연하는 2주 동안 어떻게든 피우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시 담배를 피웠을 때는 좋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디어도 안 나왔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에 실망이 너무 컸죠. 어째서 그 순간 금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는 강좌가 끝나고 2달 뒤에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피우지 않은 것을 선호하는 또 다른 자신에 익숙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실패할 걸 알면서도 처음부터 서서히 줄여가도록 조언해 주지 않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현상유지 메커니즘이 작동할 겁니다 하고 알려주면 실질적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장합니다. 실패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세요.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더 많이 배웠을 겁니다. 당신에게도 이 수강자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행동이 멈추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자신의 현상유지 메커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실망하지 말고 만약 다시 한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이룬 것. 오늘의 과제는 자신이 이룬 것입니다. 오늘까지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온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지금까지 인생도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부정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남에 의해서 조종당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직장 상사, 선생님 등 남의 뜻에 따라 살아왔다고 말씀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과제를 제시하면 이룬 게 없어요 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면 이룬 것의 정의가 남들에게 인정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 이룬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남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계속 읽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 즉 이룬 것입니다. 어제까지 작성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오늘의 과제를 이렇게 시작할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것도 이룬 것입니다. 이룬 것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출근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이 되고 맙니다. 또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이 되면 점점 자기다움도 잃고 맙니다. 어쩌면 회사 출근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에 오늘 출근했다는 것은 어제까지 출근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성과 없이 도중에 그만뒀다면 오늘 출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입사시험의 합격도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이루어온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빈 종이도 괜찮고 노트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나는 대로 이룬 것을 적어 봅시다. 머리로 생각해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특별히 없지만 무작정 계속 작성할 수는 없으니 15분 정도가 적당할 듯합니다. 처음에는 땡땡대회에서 우승했다. 영업 실적이 우수해서 표창장을 받았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등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게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제를 3주 동안 계속 작성했다든가 같이 사소한 일이라도 찾아서 적어봅시다. 내가 시간을 들인 것. 오늘의 과제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디에 시간을 들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학창 시절을 비롯해서 회사원,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운동이나 취미, 게임 등 많은 것에 시간을 들여왔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인 일도 있을 테고 강제적으로 시간을 들인 일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당신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지금의 당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 대학의 학장인 오바에 게니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바뀌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배분을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 이 3가지 요소만이 인간을 바꿉니다. 가장 무의미한 일은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어떤 일에 시간을 들여왔는지 시간을 정해서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주세요. 적다 보면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겁니다. 지금의 인생이 만족스럽다면 계속 그대로 살면 되고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항아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떤 대학 교수가 수업 중에 큰 항아리를 교단에 올려놓고 항아리가 가득 찰 정도로 돌멩이를 넣고는 학생들에게 가득 찼냐고 물었더니 가득 찼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숨기고 있던 모래와 물을 돌멩이 사이로 넣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일정이 꽉 차 있다 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 일정을 지킬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 돌멩이를 먼저 넣지 않으면 2번 다시 큰 돌멩이를 넣을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돌멩이란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항아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항아리 속에 무엇을 넣고 싶나요? 그리고 한번 항아리를 비운다면 앞으로 무엇을 넣고 싶은가요? 물론 지금까지 해온 일을 바로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돌멩이는 무엇인가요? 생각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문자로 나타내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글로 표현해 주세요. 웃는 얼굴로 대하기. 오늘 실천할 과제는 웃는 얼굴로 사람 대하기입니다. 먼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웃는 연습부터 해봅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소를 가득 머금은 표정을 지어 봅시다.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있어서 남들이 볼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미소 지어 봅시다. 주위 사람들은 책이 재미있나 보군 하고 생각할 거예요. 자, 해볼까요? 미소를 지으세요. 어떤 표정인지 거울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거울을 보면 본연의 미소가 아닌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사람이 꼭 생겨요. 미소를 지었다면 이번 과제 작성을 마칠 때까지 유지해 주세요. 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미소는 사라졌을 테니 다시 미소를 지어 주세요. 실은 저도 글을 쓸 때는 미소를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어느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많습니다. 볼의 근육이 마비될 지경이죠. 그래서 볼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바른 자세도 잊지 맙시다. 미소 유지가 이렇게 어렵다니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만큼 미소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 행복하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 즐겁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기분이 바뀝니다. 멋진 미소로 사람을 대하면 행복과 즐거움을 상대방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하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적당한 답변을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칭찬하기와 칭찬 받아들이기. 오늘의 과제는 칭찬하기와 칭찬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칭찬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 왜 상대방을 칭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마 칭찬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든 후 내 말을 잘 듣게 할 거야와 같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순간 정적이 맴도는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전할 과제는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노트 쓰기를 매일 실천하더니 대단하군요 라고 칭찬하고 싶은 상황에서 노트 쓰기를 매일 실천하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식이죠. 사소한 표현 변화이지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를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한 말이 되므로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해도 그나마 분위기가 덜 어색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겠지만 말이죠. 이 또한 상대방의 자유이니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즉, 칭찬을 간접적으로 하면 상호 자유 존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은 상대방이 갑자기 왜요?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아니요, 그냥 생각나서 해본 말이에요 하고 넘기면 됩니다. 칭찬 받아들이기도 실천해 주시면 좋겠지만 칭찬 받아들이기는 칭찬해주는 상대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너무 기뻐요. 고마워요와 같은 느낌으로 최대한 기쁨을 표현해 주세요.
칭찬을 하는 이유는 칭찬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겠어 하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때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칭찬하는 사람도 기쁘기 때문에 기쁨의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칭찬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칭찬하는 기쁨을 빼앗는 꼴입니다. 그럼 내일 반드시 실천해보고 과제에 느낀 점을 작성해 주세요. 실패담 이야기하기. 오늘의 과제는 실패담 이야기하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당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실패도 크든 작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심한 녀석이구나와 같은 남들의 평가가 두려운 거죠. 하지만 실패담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실패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극복하지 못한 실패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중에 겪은 실패담을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감자에서 싹이 나서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많은 양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어찌된 영문인지 묻길래 솔직하게 싹이 나서 버렸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한심한 듯 쳐다보더니 싹을 제거하면 먹는데 지장 없어요. 버리기 전에 나한테 확인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런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확인도 안 했으니 싹싹 빌 수밖에 없었죠. 훗날 아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자가 주제로 올랐는데 아내는 제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겠어 하며 흉을 봤다고 하네요. 이 실패 덕분에 부엌에 있는 물건을 버릴 때는 반드시 아내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척 책을 쓰고 남들 앞에서 강연도 하지만 이 정도도 모르는 한심한 남편이네요.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웃어 넘기거나 친밀감이 생겼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상생활 속 실패담을 이야기하거나 SNS상에 글로 남겨봅시다. 실패담을 이야기하면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집니다. 반대로 실패담으로 인해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패담 이야기가 익숙해지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찾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실패인 채로 남을 뿐입니다. 중대한 실패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패담을 이야기해 봅시다. 천천히 행동하기. 오늘의 과제는 천천히 움직이기입니다. 오늘의 과제를 답한 후에 다음 과제를 답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천천히를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주세요. 먼저 호흡부터 함께 해봅시다.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속의 공기를 모두 밖으로 꺼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뱉어냅니다. 이렇게 5번 하고 난 뒤에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신기하게도 평온해졌을 겁니다. 만약 아직 감정이 불안정하다면 평온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 주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텐데 어떤가요? 생각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한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화될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는 현실화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현실화하려면 현실화하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행동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화를 통해 비로소 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초조해하면 초조해할수록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거는 꼴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실현할 수 있어 하고 믿으면 급한 마음은 이내 진정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감일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조급해져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여태껏 몇 번이고 반복된 일이 아닌가요? 아무튼 내일 하루는 천천히 행동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음식 30번 아니 100번 씹기, 횡단보도 전멸 시 멈추기 등 천천히 움직이는 하루를 보내봅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잠들기 전 15분 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